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 동부초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남광현이라고 합니다. 우리 발제 선생님, 또 토론자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이 동교사 운동에서 그 소외된 학생을 위한 첫 번째 1차 이 토론회로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제 특수교사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 것 자체가 참 감회가 저는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문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16년 차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이제 소소하게 느꼈던 부분들 위주로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주요 관심사가 이제 교육청 같은 행정기관에서도 근무할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의 가치나 철학이 이제 좋은 어떤 보약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현장에서 잘 실행이 되고 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장애가 심한 어떤 소외 학생들, 다문화 아까 가정 학생들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이 이제 잘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 출발선상에 이제 동일선상에 서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지원 체제라든지 좀 경제적 관점이라든지 이제 거버넌스 최근에 이제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좀 주요 관심사로 가지고 제 수준에서 이렇게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토론회 준비하면서 조금 공부하는데 좀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브레인스토밍식으로 이렇게 막 토론회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모았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나 이런 것보다도 앞에 너무나도 이제 동감을 하는 두 발제 선생님 또 우리 토론자 선생님이 하신 얘기들과 덧붙여서 어떤 거시적인 지원 체제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제가 이제 함께 공부했던 자료를 공유하면서 나눌까 합니다. 예, 보이시나요? 네. 그 먼저 이제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특수교육 교육과정도 이제 그 일반 교육과정이 이제 고시가 되고 기존까지는 고시가 난 다음에 이제 후속해서 고시가 되고 했는데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부터는 동시 개정 고시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똑같이 이제 연차에 맞게 진행 중이고요. 이제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크게 이 내용 체계표를 보시면 특수교육 공통교육과정 이제 보통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생들 일반 공통교육과정을 좀 이제 재구조한 교육과정이고 국어, 영어, 체육 세 개 교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재구조한 교육과정하고 고등학교 특수교육 전문교과, 전문교과 3라고 하죠. 그 이제 교과 그다음에 이제 대안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기본 교육과정. 이제 아시다시피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이 이제 많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적 교육과정으로서 이제 기본 교육과정을 이제 적용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내용들은 또 자료화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드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법적 근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시문과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근간이 되는 법이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교육과정과 지원 체제가 기반을 갖춰서 한국에서 특수교육이 이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 거버넌스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최근에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서 이제 그 일컬어지는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연구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밑에 이제 그 교육자치 강화에 따른 교육과정 거버넌스 변화 방향 탐색이라고 하는 연구 자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있는 연구 자료의 자료를 좀 가져와 봤어요. 이제 교육과정 거버넌스라고 하면 이제 국가 수준, 지역 수준, 학교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권한의 위임과 분배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지원 체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내년에 개정될 그 계획 개정안에도 이제 국가 수준에서 많은 주도권을 가졌는데 지역 수준에다가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양하겠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이제 최근에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서 한번 자료를 가져와 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살펴보면, 그러면 이제 교육과정의 가치 철학의 구현에 장애가 되는 구조적 문제가 이제 뭐냐고 봤을 때, 이제 제가 그 토론문에도 작성을 했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그 누구나도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로 그 경제적 빈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맞벌이를 하는 그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여러 가지 경제 형편 때문에 교육 공동체 한쪽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에서 이런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근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대입 입시의 그 교육과정 체제가 되게 우리나라는 견고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연구해서 이제 현장에 있는 교사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불렀던 조사 연구 자료들인데 여기서 보시면 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제가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우리가 저 배때문에서 들었었는데 다문화 교육 이제 지원 체제도 그 교육부 2021 다문화 교육 지원 계획 내년 이제 다문화 교육 지원 계획이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는 이제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부분을 발췌를 했더니 이제 가정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 부분도 이렇게 다루고는 있습니다. 이게 다루고는 있고 그다음에 뭐 지역 사회 연계 부분에서 다문화 교육 지원 센터의 역할들 그다음에 뭐 그밖에 지자체에 소속돼 있는 센터들과도 이렇게 연계한다 이런 내용들을 좀 개괄적인 수준에서 대강화해서 이제 다루고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파트도 보시면 여기 이제 다문화 교육 지원센터와 지역사회 내 다문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타 부처의 지자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뭐 등등의 센터와 연계해서 하겠다 이제 정도 이제 그 교육계획 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앙지역 부처 간 협력 강화인데요. 그 우리나라의 행정부처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문화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보니까 관련 부처가 주무부처가 이제 교육부고 그다음에 뭐 여성가족부도 있고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또 이제 진로교육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조금 느끼는 바는 이제 부처 간 협력 사업이나 이제 연계 방안을 중앙부처에서 많이 추진을 하는데 실제 이게 지역 단위 그 수준에서는 제가 이제 토론문에서도 밝혔는데 이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지만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또 지자체 그 이 관련 산하 지자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례로 뭐 예산의 중복 지원이 불가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이 제가 일을 추진하면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는 바는 이제 중앙부처 차원에서 다문화 교육이라든지 우리 장애 학생들의 어떤 그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 체제에서 이런 실제적인 지역 단위의 그 거버넌스 차원의 지원 체제도 아주 촘촘하고 디테일하게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제 제한된 경험에서 좀 이제 경험을 해서 이렇게 다뤄봤고요. 그 다문화 교육 포털 홈페이지를 제가 모처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언어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떤 언어를 쓰는 다문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일례로 이런 그 포털 지원 정보 포털 같은 경우도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청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웹 접근성 이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 정보들이 실제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려면 좀 더 디테일하고 촘촘한 고려가 필요하겠다 이런 거를 한번 좀 제가 살펴봤던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너무나도 저도 재밌었습니다. 그 스웨덴 교육 정말 모르는데 연구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스웨덴은 교육 거버넌스가 좀 어떻게 돼 있을까를 봤더니 이제 여기 보면 스웨덴 교육 거버넌스 분석이라고 하는 이제 연구 자료를 봤더니 여기 보면 이제 이게 2017년 기준입니다. 이제 스웨덴은 이제 9년제 의무 교육에서 성인 교육 이르기까지 일찍이 무상 교육을 실시했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육 예산에 대한 공공 예산 비중이 10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다. 이는 결국 사회경제적 배경 고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이제 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비 교육 단계에서는 제가 주목했던 부분이 교육, 보육, 돌봄이 통합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문제도 여러 토론회에서 큰 이슈가 됐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통합 지원 서비스가 이제 복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트렌드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교육과의 연계성 차원에서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연구 자료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앞서 이제 우리 그 진용성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OECD 통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주요 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 부담 교육비 비율을 보니까 이제 GDP 기준으로 해서 뭐 한국은 0.9지만 이제 스웨덴은 주요 국가 중에 단연 높죠. 뭐 조세 부담률도 높고 복지가 잘 돼 있다고 이제 저희가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 교육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제 교육 재정은 중앙부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지역 그 시도의 이제 교부금 형태로 보통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을 이제 분배를 하는데 제가 좀 재밌었던 게 여기 이제 녹색이 중앙정부의 그 교육 그 초기 배분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중앙에 있는 그 중앙정부의 예산의 어떤 그런 권한들이 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여기 주황색이 이제 주나 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 단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주 가장 그 낮은 지역 단위의 정부의 예산의 이런 초기 배분이 거의 많다라는 걸 보고 이게 어떤 가치와 철학이 실제적인 법제나 예산 부분에서도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좀 제가 이제 해석을 했는데 올바른 해석인지는 모르겠고 그 연구 자료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스웨덴의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 수준의 거버넌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책임을 맡는 구조로 되어 있고 학교는 학생의 필요에 따른 자원 배분의 책임을 상당 수준 지고 있다.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돈을 어떤 쓰는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돈의 양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목적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일회적인 사업 위주로 이렇게 하고 그것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을 줬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예산과 재원을 배분하고 그 동력을 가지느냐 이런 부분들도 거시적 차원에서는 저희가 한 번쯤은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자료를 좀 제시해봤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들도 스웨덴의 어떤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 체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학교 단위의 의사결정이 지방의회에서 이제 연결이 되면 막대한 어떤 결정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안영자 박사님께서 좀 아시면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폭넓은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의회, 정부와 함께 교사들이 교육 내용을 결정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스웨덴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제가 뒤에 있는 자료는 다 제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인데요. 여기도 보면 스웨덴이 GDP 대비 지금 이렇게 2.0, 2.1, 4.2 정도 되는데 한국은 굉장히 낮은 거를 좀 볼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예산 재원 부분들도 좀 차이가 난다는 이런 부분 영양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기 성찰적 영양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공통 핵심 영양, 공통 기본 저희 교육과정 핵심 영양은 이제 6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개정교육과정 교과별 핵심 역량에는 자기 성찰 개발 역량과 윤리적 실천 성향이 도덕하고 국어교과에 있는데 이거를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서는 핵심 역량에 좀 고려를 해서 모든 교과에 적용하는 부분이 어떤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제가 밝혀본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교육과정 가치와 철학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 대학 입시 및 경제, 학력 격차 등 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오랫동안 만연한 현 상황에서 먼저 정의를 지향하는 변혁적 패러다임의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실행 지원 전반을 아우르는 골격인 지원체제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자기성찰적 역량 등을 교육과정 총론의 공통 핵심 역량에 포함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양인다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서의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자율화와 권한 및 범위의 적절성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다음에 4번 교사 개개인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공동체가 불확실성과 불평등이 만연한 시대에 추구해야 할 비전과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교사나 학교나 공동체에서도 이제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이제 교육적 동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연구나 노력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에서 이렇게 했고요. 시간을 많이 요구해서 너무 죄송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공부하는 시간이 돼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예, 다양한, 어, 그 지금 현재 뭐, 법이나 또 다문화 포털 사이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주시면서 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스웨덴 자료가 흥미로운데요. 네,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가서 스웨덴에도 갈 수 있는 날 소망합니다. 네. 우리 남광 선생님께서도 좀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두 분 발제자님께.